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끼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끼아또 김미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인데요. 이 곡 들으니까 막 기분 좋아지고 좀 상쾌하고 발랄하고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노래가 어디선가 이렇게 들리면 대부분 이렇게 따라 부르거든요. 가끔은 그냥 걷다가 그냥 흥얼거리기도 하거든요. 라라랄라라 뭐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도 하나, 둘, 셋, 넷, 씩씩하게 뭐 이렇게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걷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요즘 괜히 좀 우울하거나 어깨가 좀 처진다, 힘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뭐 다른 가사 사실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근데 가사가 어려우시면 후렴 부분 하나 둘 셋 넷 씩씩하게 이 부분이라도 이렇게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뭐 따라 부르기 어려우면 팔이라도 이렇게 흔들흔들 어깨라도 들썩들썩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괜히 막 이렇게 들뜨네요. 오늘 신나게 공원 여행 한 김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여행.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쉬지 않고 빛났던 꿈과 my youth 이리저리 치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 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져서 너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owher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ke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자 이제 쉬어요 떠날 거예요 노트북 꺼나요 제발 널 잡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see it 쉬지 않고 빛났던 꿈과 my youth 이리저리 치고 또 망가질 때쯤 지쳤어 너 미쳤어 너 떠날 거야 다 비켜 I fly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뉴욕 시티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져서 너 like I'm a boa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owher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ke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I can fly away, fly always, always, always fly away. Take me to nowhere,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light like 빛나는 my youth 자유롭게 fly 나 숨을 쉬어 네. 오늘 선곡이 제가 어딜 막 떠나서 여행 가고 싶은가 봐요. 사실 그 뭐 휴가철도 다 끝나고 극성수기라고 하죠. 그 기간도 끝났고 초중고 아이들은 그 방학이 대부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실컷 놀지 못한 것 같은 기분? 이건 그냥 기분 탓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어머님들?
어쨌든 상황과 여건만 된다면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랑 가도 좋고, 저 혼자 가면 더 좋고요. 코로나도 빨리 사라지고,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좋아져서 자유롭게 여행 다닐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저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네요. 오늘은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준비했는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슈가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그 슈가쌤이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왜 슈가일까? 무슨 의미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좀 아, 소개 네. 좀 부탁드릴까요? 저 여기 마끼아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기 올 때마다 달달한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오고 싶어서 제가 슈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네. 네, 우리 슈가 선생님, 우리 마끼아또 청취자분들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세종시에서 지금 8살, 10살 중학생 이렇게 세 자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옛날에 덕담에 빗대면요. 딸을 많이 키우면 비행기 타겠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았죠. 뭐 아들 키우면 뭐 하고 딸 키우면 네네네. 뭐 하고. 네. 저는 아마 우주여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마끼아또에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책을 읽고 나누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공감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니, 딸만 셋이면 사실 딸이랑 많은 이야기들 하잖아요. 쉴 새 없이 네네. 떠들잖아요. 집안이 항상 이렇게 시끌벅적하겠어요. 맞아요. 분위기 메이커는 정말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평소에. 주로 싸우죠. 그렇죠. 뭐 매번 셋이 앉아가지고 책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네, 맞아요. 저는 아까 그 문장에 지금 빵 터졌습니다. 우주 여행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하시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어르신들께서 좋다고 보기 좋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은 제가 우주 여행까지 가겠죠 이렇게 많이 인사를 나누죠. 네, 새 모녀가 진짜 사이도 좋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되게 네. 궁금한데요. 근데 선생님은 원래 이야기나 책 뭐 이런 걸 좋아하셨나요? 책을 좋아는 했어요. 그리고 다독 스타일보다는 좀 정독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네, 어릴 때 보면은 책들 속에서 살고 계시는 그 사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럽고. 그 책에 둘러싸여 계시죠. 네. 네네. 저 선생님 너무 좋겠다. 읽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마음껏 읽으실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막상 어른이 돼서 보니까 진짜 사서 선생님들은 바빠서 못 읽으시더라는 거를 제가 보고 그렇구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작 책이 좋아서 맞아요. 사서 선생님 되셨을 텐데 정작 가셔서는 책 정리하시고 분류하시고 그 또 배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 선생님은 뭐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시는 책 있어요? 나의 인생 책이다. 이거는. 인생책이요. 오늘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눈 동화책을 가지고 왔지만 저는 좀 심리학 계통의 그런 책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2번, 3번 반복해서 읽은 책은 지인들에게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당신은 옳다. 정혜진 선생님. 네네네, 맞아요. 그 책 읽으면서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위로를 되게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게 됐어요. 진짜 한 책을 여러 번 보시나 봐요. 저는 한 번 이렇게 쓱 보고 다 봤다. 좀 네. 그러는데. 네, 저는 막 이렇게 메모하고 가지고 있고 싶은 문장이나 글귀들은 또 따로 일기장에 적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네. 멋지세요. 네. 되게 문학소녀 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책 이렇게
좋은 글귀 이렇게 적기도 하고 맞아요. 밑줄도 쳐놓고 또 다시 펴보고 꺼내보고. 네네네. 전 여담이지만 저희 남편하고 펜팔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 진짜요? 당시에 펜팔이요. 네네. 근데 그때 편지 주고 받을 때마다 항상 그 인용은 앞에 시를 옮겨 적고 너무 지금 멋지다. 너무 촌스럽죠. 예전에 그 아날로그 정말 방식으로 그렇게 정을 쌓다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러시구나. 여담이었습니다. 네. 우리 딸 키우시는 어머님들 그 책 많이 읽고 글귀 잘 적으면 이렇게 결혼 잘할 수 있다. 네네. 오늘 그런 기운도 되나요? 추천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랑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뭐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랐다. 뭐 특별했다. 이런 뭐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게 저 어른들의 시선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돼서 오늘 준비해 왔거든요. 기대됩니다. 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네네. 그럼 우리 이야기 듣고 그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네. 어떤 네. 책인가요? 제목은? 김경수 작가님의 꽃을 선물할게입니다. 네. 저희가 간단히 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짧게 소리 극을 한번 만들어 봤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당벌레 한 마리가 숲을 산책하던 곰을 다급히 불렀습니다. 저기요, 곰님. 여기요, 여기. 무당벌레, 네가 날 불렀니? 네, 곰님. 죄송하지만 거미가 돌아오기 전에 저를 이 거미줄에서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널 살려준다면 거미가 굶겠지?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야. 몇 시간 후 곰은 또 무당벌레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곰님, 저를 살려주려고 오셨군요. 아니, 지나가는 길인데. 그럼 아까 그 생각은 변함없으신가요? 미안하지만 내 생각은 똑같아. 그렇군요. 제 생을 여기서 이렇게 마감해야 하다니. 애벌레로 땅속에서 7년 동안 지내고 나와서 이제 멋진 날만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매미 이야기 아니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곰이 지나가는데 무당벌레가 반갑게 부릅니다. 곰님,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오셨나요? 아까도 말했잖아. 너를 놔주면 거미가 굶을 거야. 거미는 좋은 동물이야. 난 모기를 아주 싫어하는데 거미는 한여름에 모기를 처리해 준다고.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곰님, 혹시 곰님은 꽃을 좋아하시나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꽃을 싫어하는 동물을 본 적이 없는걸? 그럼 저도 좋은 동물이네요. 거미님은 못된 모기를 잡지만 저는 꽃을 못 살게 구는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에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다음에 많은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곰은 생각에 잠기고 숲도 정막에 잠겼습니다. 얼마 후 정막을 깬 건 화가 난 거미가 씩씩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봄, 숲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실험 나쁜 용자 줄대리 비오는 날 거리에 우산도 없이 내가 걸어가곤 하지 무슨 일이 큰 거짓을 할까 무슨 놈들이 나의 눈인데 내가 그렇게 되지 그때는 정말 안 몰랐었어 이상은 잘했다 이상한 환경을 얼빠진 모기 한 마리가 삐뚤거리며 날고 있었어 이렇게 비 내리는 밤에 참별들이 다 있구나 하지만 그건 바로 내 모습이었어 날아가는 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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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같은 모습을 했니 너와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빗속으로 혼자 걸어가려는데 뒷맞은 모기 한 마리가 내 앞을 날아가고 있었어 어쩐지 그 모습이 바로 날 보는 것만 같았어 너도 그냥 위를 맞고 싶었니 너도 그렇게 많이 우울했니 나는 듣고 말았지만 너무 슬펐었지 모기가 날 슬프게 하네 너도 나만큼 그렇게 많이 슬펐나 봐 이 빛 속에 나처럼 혼자인 걸 보니 널 보면서 이런 생각하기는 싫지만 모기가 날 슬프게 하네 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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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쩌면 너 같은 모습을 냈니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너의 동네를 걷다 보면 우연히 너를 만나 나의 마음을 내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 자신 없어 다시는 널 볼 수 없어 얼빠진 모기 한 마리만 이 빗속을 날아가고 있었지 어쩌면 네가 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니 그런 생각에 주위를 한 번 더 난 천천히 둘러봤지만 나처럼 위에 젖은 슬픈 작은 모기 한 마리만이 비틀비틀 떠들며 혼자 빗속을 날아가고 있었지 너도 그냥 위를 맞고 싶었니 너도 그렇게 많이 우울했니 나는 듣고 말했지만 너무 슬펐었지 모기가 날 슬프게 하네 너도 나만큼 그렇게 많이 슬펐나 봐 이 빛 속에 나처럼 혼자인 걸 보니 널 보면서 이런 생각하기는 싫지만 모기가 날 슬프게 하네 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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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쩌면 너 같은 모습을 했니 네, 여러분은 FM 98.9 세종 FM 마키아토 슈가쌤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생각 한 잔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동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게 뭐야 이거 이렇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노래 제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곡을 일부러 또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노래 제목이 모기야. 가수 이름 콜라입니다. 콜라가 부른 모기야 노래까지 듣고 왔어요. 그 무당벌레가 자기 살려달라고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기야가 떠오르셨다고. 네. 곰이 모기를 싫어한다 해서 갑자기 떠오른 모기야입니다.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저도 빵 터져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도 이제 이 책 그 이야기를 같이 듣다 보니까 사실은 무당벌레 말도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곰의 말도 사실 이해가 돼요. 얘를
살려주면 거미가 또 배고프게 되고 자연의 법칙이 또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지금 되게 막 혼란스럽거든요. 무당벌레 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렇게 애처롭게 아침 점심 저녁까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이걸 끝까지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글쎄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저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도 이거를 물어봤었어요. 네네. 그때 저희 남편은 아침에 벌써 살려주는 거예요. 아, 네. 그냥 무당벌레 불쌍하니까 살려줄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나누고자 하는 거에서는 어제 저녁까지 가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나서 역시 속담이 또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끝까지 이 인내로 버티고 설득하는 무당벌레한테 정말 너무 최고다. 그러네요. 그래서 마침내 살아나게 되는 이거 제가 스포했네요. 아니 진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 못했었거든요. 음.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고 정말 목이 거미줄에 딱 걸렸을 때 저 같아도 제가 무당벌레여도 이제 걸렸다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신이 바짝 차리고 누구 지나가는 동물 없나 네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지금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어떤 새로운 교훈을 얻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랑도 이 동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셨다고. 네. 근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되게 궁금해요. 아이들의 시각은 또 다르니까. 맞아요. 저희 아이들은 이 책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어 했어요. 특히 이제 막내 8살 아이인데 그 아이 생각은요. 다른 벌레를 잡아다가 거미줄에 붙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네. 너무 웃겼어요. 네네. 아니 무당벌레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벌레를 거미줄에 붙여놓으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저도 되게 기발하다. 그치 얘를 살려주고 네네. 곰이 살려줄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거미가 굶으니까 널 살려줄 수 없다. 그러면 저 말고 파리를 갖다 붙여주세요. 뭐 그럴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개미를 갖다 붙여주세요. 기발하네요. 막 정말. 네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살려줘야 되나? 내가 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우리 막내 동생이 거기다가 다른 벌레를 붙여주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언니가 또 아니 다른 벌레를 붙여주면 걔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붙여놓은 그 걔도 또 살려줘야 될 거잖아요.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되게 재밌네요. 아니 저 아까 전에 그 무당벌레 대신에 다른 벌레 붙여줘서 우와 그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네 얘를 살려주자고 그쵸. 그러면 다른 애를 또 죽여야 되니까 네. 어떻게 되나요? 꼭 그렇게 어떤 벌레를 붙여놓고 싶냐, 뭐 그런 모기를 붙여둘까,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곰이 모기를 싫어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모기를 잡아다 모기를 싫어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얼마나 모기를 잡기가 싫겠어요. 거기다 붙여주려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또 그런 면이 아니 그리고 또 싫어하는 걸 굳이 잡아다가 붙여야 그죠? 되니까. 그 모기는 또 거기에서 뭐라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까? 그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마침 거미가 오는 거예요. 그 거미가 왔는데 네. 내 모기를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방관자들에게 얘들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그 어필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설득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무당벌레가 잡혔네 자기 살고 싶어서 맞아요. 그냥 열심히 살려달라고 하네 그냥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네요. 오히려 저도 무당벌레는 자기가 이로운 동물이라는 거를 어필하는 과정에서 곰이 선택할 때는 내가 싫어하는 모기를 위해서 그냥 놔둬야 될지 아니면은 좋은 거 꽃을 나중에는 선물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에서 좋은 거를 택해야 될지 곰 입장에서도 좋은 걸 선택할까 싫은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싫은 걸 선택할까 전 그 시선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네네. 이런 질문 안 좋은가요? 네네. 저 안 그래도 아이들과 이게 엄마들이나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책은 읽어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 뒤에 활동은 이제
그래 그러면은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맞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독후 활동. 네. 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자, 주인공 누가 나왔지? 누가 무슨 얘기했지? 맞아. 그래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누가 잘했어, 못했어? 뭐 이렇게 좀 약간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혹시 얘가 이해를 잘 맞아요, 했는지도 맞아요. 점검해 보려고 이야기 스토리를 다시 또 줄거리를 정해주고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다시 얘기해봐. 교훈이 있다면은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교훈까지도 똑 집어서 맞아요. 얘기해주고 싶어 하고 네. 그런데 사실 다양한 생각을 하려면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보통 도서관에서 저희도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좋은 책을 많이 골라가지고 오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열린 질문을 준비하신 다음에 읽어주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열린 질문. 네네. 열린 맞아요. 질문이 뭔지 조금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제가 뭐 이 분야에서 뭐 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과 많이 겪어봤을 때에 어떠한 질문을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그럼 볼게요. 오늘 꽃을 선물할게 저희가 이 동화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 같으면 곰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혹은 뭐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답을 하기가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책의 주인공의 자기를 빗댄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좀 저한테 네가 곰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죠. 무거운 질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정답이 있는 네, 건 네, 아니지만 네, 아이들은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너가 곰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이런 것보다는 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생각해봤을 때 곰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럼 아니면은 아침 시간에 일어난 이 일에서만 봤을 때 곰은 왜 그랬을까? 네. 점심 때 무당벌레가 거짓말을 해요. 그건 매미 얘기잖아 하면서 그렇죠. 너무 어떻게든 웃겼어요. 살고 네. 싶어가지고 매미 얘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하는 게 사실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무당벌레는 점심 때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애들하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왜 그랬을까?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하는 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보통 우리 책 읽으면은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결론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 놓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착하네, 배짱이는 게으르고 게으르고, 좀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애. 네. 그걸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뉘앙스가 누가 잘한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유도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딱 떨어지죠. 뭐 토끼와 거북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뭐 이래서 그래서 꾸준히 한 거북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꾸준히 해야 돼. 봐봐, 토끼 지금 자고 있느라고 졌잖아. 저희는 결론을 그렇게밖에 낼 수 없지만 그게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괜찮겠네요. 네. 근데 참 이게 참 불행하다고 해야 되나? 참 안 좋은 게 우리가 사실 교육받고 책을 어린 시절 책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맨날 쓰기도 시켰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는 뭐 누가 잘했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뭐 시험도 보잖아요. 맞아요. 누가 잘했을까요? 뭐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우, 안타깝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부터도 그렇게 많이 책이 나와 있었지만 뭐 공주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공주님과 왕자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보통 다 끝나고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또 각색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공주하고 왕자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끝까지 살았을까? 내가 결혼해보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던데 결혼이 끝이 아니던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결혼한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동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서 끝나서 그렇다. 결혼식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름답지. 무궁무진한 스토리들은 그 뒤에 펼쳐질 텐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의 그 희망과 꿈을 좀 이렇게 꺾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아니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그 뒤에 붙여서 책을 꼭 그리고 독후 활동이라고 해서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아로만 또 그 뒤에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야, 우리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엄마랑 같이 뭐 7글자로 한번 얘기해 볼까? 네네. 괜찮네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엄청나게 재밌어. 미리 생각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좀 즉흥적입니다. 7글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무당벌레 최고야. 괜찮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아이들과 또 해보자 우리. 네, 그럼 네. 이번엔 8글자를 해볼까? 네. 이래서 이렇게 놀이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렇게 요약하는 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저도 보통 엄마들처럼 자, 네가 무슨 얘기인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줘봐.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좀 이렇게 독특한 시각으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줄거리가 그게 아니잖아.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러면서 맞아. 속이 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지금처럼 나온 이야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곰과 무당벌레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거미 뭐 이랬다면 그런데 거미줄에 물이 왜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흐름이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무당벌레를 얘기를 보라고. 우리는 짚어주지 않고 그냥 네. 스토리로 바로 또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 책의 그림도 보면서 곰이 지금 뭐 발바닥에 뭐가 묻어 있네? 그림을 보는 재미도 또 있는 거예요. 거미가 지금 저기서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건데 항상 우리는 주어진 글귀에서 그쵸? 주어진 그림에서만 아이들이 뭔가 답을 찾길 원하고 저도 그래서 요거 마끼아또 초대 받으면서도 아이들과 더 대화를 해보려고 했더니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과 또 느낀 감정들이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색깔로 스케치북에 표현해 보는 것도 네네. 되게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꼭 엄마가 하는 질문에 아이가 답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이게 재밌었으면 그거를 그냥 색깔로 표현하거나 7글자로 표현해 보거나 네, 이런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5살 아이가 있는데 책을 읽더니 그 갑자기 스케치북에 막 빨간색 노란색 그림을 막 그리는 네. 거예요. 제가 뭐 네네.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뭐냐. 네네. 그랬더니 자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무당벌레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빨간색 노란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말?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맞아요. 의도하는 그 뭔가 네. 교훈적인 이야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네네. 그냥 그 이야기 자체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 맞아요. 네.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거 그런 거 진짜 많이 배워지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육아일기 쓰던 거를 쭉 이제 간간히 아주 가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좀 재밌는 그 대화 형식이 있었을 때는 거기다 또 기록해놓고 그렇게 해요. 네. 너무 좋으시다. 아니면은 네. 저는 너무 이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이 순수한 이 말 자체를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어 하면서 녹음해놓고 너무 귀엽고 너무 순수하고 나중에 들어봐도 정말 다시 듣고 싶은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큰애 때는 열심히 뭐 육아일기도 쓰고 뭐 얘가 말한 거 받아 적기도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해지죠. 세 명인 엄마한테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되게 기발하다 이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뭔가 기발한 얘기를 했는데 그 무슨 말이었지 맞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녹음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랬더니 이 둘째 아이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녹음 버튼 누르는 걸 느낀 다음에는 맞아.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다시 안 해. 그거.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까먹은 거. 아까 무슨 얘기였지?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네, 맞아. 아, 아쉽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보통 아니면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면서의 이야기들을 저희는 지금 나누고 있지만 아이가 책을 또 거꾸로 엄마한테 읽어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아이가 이제 더 표현을 또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해보셨네요. 전 그냥 새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독서 관련 전문가이셨거나 그럼 사실 저도 공부를 좀 하긴 했거든요. 네. 문제는 그걸 배우니까 그 틀에 갇히는 게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뭐 예를 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질문을 이렇게 한다, 뭐 질문법 맞아, 이런 걸 맞아. 배우는데 그걸 적용해서 하려니까 자연스럽게 막 정말 궁금함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약간 이론에 막 껴맞춰가지고 그래서 무당벌레와 곰은 그래서 뭐 어떤 마음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지는 게 있어서 그럼 아이들은 또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고. 네, 아 엄마가 뭔가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의도에 맞춰서 대답을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아 이런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거나. 맞아요. 그리고 네. 끝나죠. 네. 대화가 길게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되고 재밌는 게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순수하게 아이들과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녹음하기 전에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 보면은 와 되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네네네. 그게 그런가요? 너무 신기하고 어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그리고 아까 그 아이가 대답한 걸 가지고 어른인데도 네. 대답하기가 선뜻 이렇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네네. 굉장히 철학적이다. 맞아요. 저는 이 작가님의 의도도 어떤 의도셨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랑 이렇게 책 읽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는 편이세요? 보통 저도 이제 잠자리 동화로 많이 접하게 되긴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 이제 미디어 뭐 휴대폰, 태블릿 이런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면에 있는 글밥을 읽게 하고 싶어서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이 정말 그 스마트폰이나 뭐 동영상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책 읽자 이러면 되게 부담도 많이 갖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재미있게 좀 보게 도와줄 수 있는 뭐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은 아이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엄마가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놓치게 되는 그 동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설거지를 하거나 식탁 정리를 할 때 아이한테 책 한 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찝어서요. 이거 책 읽어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좋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읽어주면서의 성취감 그리고 맞아요. 엄마가 재미있게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책 한 권을 그냥 그렇게 쉽게 읽어줄 수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러고 나서 중간에 제가 잘 놓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읽어줘봐. 그 부분 잘 못 들었어. 이러면은 다시 읽어주면서 그걸 귀찮아하지 않고 엄마가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거구나. 그거에도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저 정말 바로 실천해봐야 되겠습니다. 매번 책을 읽어달라 그러면 처음에 읽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 가져와. 맞아. 저희만 오늘 다 읽어주려고 할 읽었어. 때는 그렇죠. 그랬는데 아이가 내가 뭔가를 엄마 도와줬어. 엄마의 부탁을 들어줬어. 그렇게 느끼는 또 그 네. 마음이 있잖아요. 뭐 다 아마 해보면서 그렇게 또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다 읽어준 다음에는 소희가 이렇게 동화책을 엄마한테 읽어줘서 엄마가 설거지를 재밌게 했어. 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마무리를 뿌듯했겠다. 해야죠. 그럼 인사말이었나요? 아니 너무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음. 그 동화책 읽어주는 아이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집안일을 하거나 식탁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할 때 눈 마주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방식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죠. 그쵸. 네네. 그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또 네네, 이야기를 나눌 수 맞아요. 있고. 그리고 걔 끝나고 나서, 덕분에 내가 너무 재밌게 이 일을 했어 하면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지혜로우시네요. 아니, 저는 한 명 키울 때도 너무 힘들었고, 2명 키울 때도, 진짜 너무 힘들어 이랬었는데, 진짜 우주여행 갈만 하겠네요. 제발, 얘들아. 3명의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방법을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삶에서 그냥 어떻게 아이랑 좀 잘 지내볼까? 뭐, 아이랑 공감하는 네.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면서 알게 된 방법이신 거잖아요. 네. 이런 꿀팁 앞으로 계속 전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노력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네네. 또 같이 또 공감하면서 나누고 싶어요. 네. 저 오늘 들으면서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게 많은 엄마들이 사실 아이들이랑 노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특히 막 한참 책 육아 이래서 책을 네네. 뭐 아이들이 계속 읽어줘야지 똑똑해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면서 책에 관심을 많이 갖긴 하지만 이제 엄마가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뭐 밥도 해줘야 되고 시간. 집도 정리해야 되고 씻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차분히 앉아서 아이랑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아이랑. 그러면서 또 친해질 수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엄마가 내 대화를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구나. 한다는 게. 내 이야기를 재밌게 반응을 하는구나. 네네. 그래서 요즘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또 집안에서만 있기에도 진짜 더운 날씨잖아요. 근처에 갈 때 책 몇 권 들고 가셔서 네. 그 카페에서 아이들 시원한 거 주스 하나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책도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네, 같아요. 오늘 좋은 책과 또 아주 좋은 팁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방송 나와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제가 성장하기를 많이 기대하면서 좀 마끼아또 즐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아이들과 또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족하지만 좋은 책 가지고 와서 또 아이들과 하면서 저도 어려웠던 부분들 같이 또 여쭤보면서 그렇게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음악 선물 한 곡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좋아하는 곡,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들었는지 네모의 꿈 노래를 많이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네모를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저 노래 너무 아이들 네모 찾기에 좋다. 이 시간에도 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슈가쌤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햇새 끓여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대립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봐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맛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불소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 슈가쌤이랑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 읽을 때 주인공의 입장? 통상적으로 알려진 교훈들 있잖아요. 뭐 이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 이건 정직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교훈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책을 읽을 때 다른 시각에서도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다는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책을 볼 때 빤한 이야기 말고, 그렇다면 제 입장은 뭐였을까? 만약에 쟤라면 어땠을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해지고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재밌으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